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9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의 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사실상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그런 단체인데, 뭐 오늘 아침에 봐도 또는 방송에 봐도 여기저기에서 그 윤미향 당선자의 그 여러 가지 부정 행위, 그 다음에 뭐 부정회계, 뭐 이런 흔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포착돼서 중앙일보 보도던데, 제가 보니까 남산에 가면 기억의 터에 세워진 대지눈이라는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야한부 할머니들의 피해자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중에 우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2004년에 보면 그 신미자 할머니 등 33명, 33분이 2004년 1월에 이 우야한부 2번 울린 정대협 문 닫아라 이런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야한부 2번 울린 정대협. 그러면서 정대협은 우야한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달려왔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가면서,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야한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이다. 그러니까 정대협은 악당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 33분이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게 2004년 1월입니다. 이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2004년 1월은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떻게 적당히 그냥 그 성명서 하나 발표하는 것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등 그러니까 33분 중에 이제 13분이 정대협과 나눔 매집을 상대로 해서 모금 행위 및 시위 동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법원이 이를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제대로 심리를 했더라면 아마 그 이후 윤미향 당선자 같은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의혹에 휩싸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들이 낸 것이 이 우야한부 할머니들을 뭐 수요 집회나 이런 데에 강제적으로 동원했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우야한부 할머니들 이름 뭐 이런 것을 그 이리저리 모으고 그 이름을 이제 써서 결국은 모금, 뭐 성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윤미향 당선자 주도로 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모금 행위와 시위 동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글쎄 뭐 노무현 정부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법원의 양심에 따른 판단인지야 지금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데 2004년 1월에 이랬다고, 사실은 이 기억의 터에 세워진 조형물 대지의 눈이라는 것은 2016년 8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죠. 2016년 8월 달에 제막식을 했습니다. 남산 자락에 있습니다. 그때 제막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피해자 할머니 247명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적혀 있습니다. 247명. 여기에 보면 신미자 할머니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번 사태가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용수 할머니는 그 미국에 가서 뭐 증언까지 했던, 그리고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그 사연을 가지고 영화까지 만들었던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러니까 수요 집회 내지는 우야한부 할머니들을 위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신미자 할머니도 또 다른 상징적인 인물이다. 어찌 보면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이 신미자 할머니나 아니면 이용수 할머니와 같은 상징적 인물 때문에 그런 활동을 지속해 올 수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성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명분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럼 신미자 할머니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냐? 사실은 신미자 할머니가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나라 대법원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최초로 일본군 우야한부임을 인정받은 피해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군 우야한부 피해자다 하는 걸 최초로 그 인정한 사람이 바로 신미자 할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미자 할머니가 정대협을 비판을 했더니 2016년 8월에 제막한
그 대지눈이라는 데서 이름을 뺐는데, 원래대로 이제 가나다 순이니까, 가나다 순은 이제 왼쪽부터 이렇게 그 위아래로 이렇게 쭉 이름이 있습니다. 247명의 이름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심씨니까 왼쪽에서 한 6번째쯤에 이제 계속해서 심씨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 무슨 할머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심미자 이렇게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뭐뭐 이렇게 할머니로 넘어갑니다. 제가 썸네일에 보면 그렇게 거기에 넘어간 게 보입니다. 심뭐뭐에서 안뭐뭐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때 정대협 대표가 윤미향 당선자였었죠. 그러니까 이 제막식 할 때 정대협 대표가. 근데 이 기억의 터라는 거는 정대협, 뭐 여성계, 뭐 서울 등 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성금을 모아서 서울시와 함께 제막을 했던 그런 건데, 그럼 이 명단은 누가 건네줬느냐? 추진위하고 서울시 관계자 뭐 이런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이 명단은 정대협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정대협에서 받아가지고 그 명단을 자기네들이 뭐 수정하거나 검증하지 않고 정대협에서 받은 명단 그대로 넘겨서 거기에 이름을 새겼다. 그러면 결국 정대협에서 신미자 할머니 이름을 뺐다. 누가? 당시 정대협의 대표가 윤미향 당선자였다. 그럼 윤미향 당선자는 왜 뺐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중앙일보는 뭐 윤미향 당선자하고 계속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뭐 통화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뺀 것이 바로 2016년이니까 12년 전 2004년 1월달에 그 비판 성명을 냈기 때문이 아닌가? 그 비판 성명의 제일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죠. 또 뭐 본인들은 나중에 뭐 단순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신미자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는 이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적인 두 분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뭐 정부 고위 공무원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과 총리 중에 한 명을 뺀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정대협에서 명단을 보냈는데, 사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중에서는 내 이름이 내가 참 평생을 살면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었다, 끌려갔었다 하는 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다시 또 여기에 역사의 현장에 내 이름을 올리기 싫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거기다 이름을 올렸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제 이 당사자가 직접 망치하고 끌을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자기 이름을 파냈습니다. 파내서 사실은 이 경찰에 막 끌려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왜 대지눈이라는 그 조형물을 훼손하느냐 이런 건데, 아니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하면 거기다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이름이 꼭 필요했던 모양이죠. 이런 점만 봐도 결국 정대협과 정의연이 이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그 기자회견 내용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용만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 대지눈이라는 조형물에 이름을 새겨놓은 것, 이런 것도 정대협과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의 그 활동을 밀고 나갔느냐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자의성을 좀 연장해서 본다면, 그렇다면 윤미향 당선자의 어떤 개인적인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이익, 사익을 위해서 정대협과 정의연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 하는 짐작도 가능하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낙연 당선자를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이제 어제 왜 손절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저는 손절매를 결국은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거야 최종적으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윤미향 당선자의 이런저런 의혹이 나오는데 그 의혹이 너무나 결정적이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자, 이 남산 자락에 있는 이 대지눈이라는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이분들의 명단에서 이 신미자 할머니의 이름을 뺀 이런 사실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이 시민단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였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고,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 회계 부정, 본인들은 오류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이 회계 부정도 매우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드러나지 않을까. 이 진상들, 과연 정대협과 정의연이 정말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느냐, 아니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했느냐 하는 점의 실체가 곧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